더 자세한 뉴욕 증시 분위기와 전망 알아볼게요. 뉴욕일보 경제부 김태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 이제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면서 소폭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락 원인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2.7%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1,900를 돌파를 했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 못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낙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면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해 3월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가 이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5 정도로 크게 하락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냥 단순 비교하면 0.3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지난달 수치 자체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좀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18에서 122까지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기대치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부양책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득 전망에 대해서 좀 비교적으로 좀 덜 낙관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 그동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불안감이 컸었는데 그 불안감을 오늘 좀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5.9% 감소했는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대까지도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5.9% 정도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됐고요. 그리고 재고 부족이 어느 정도 또 경제성에 부담을 주면서 주택 가격이 예상보다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케이스 실러 지수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13.3% 상승하면서 기존의 12.6%보다 또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는 안도감을 갖게 됐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지난 4월 FOMC 의사록의 내용과 최근 연준 이제 총재들의 발언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먼저 이제 연준 부의장이 이제 나서가지고 리차드 클라리타 이 부의장이 나서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과열이 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폭주해가지고 경제를 위협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지금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또 다른 이슈가 좀 생겼죠. 지난주까지는 댈러스와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좀 불안감을 키웠는데 오늘 새벽에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에스더 조지 총재가 나서가지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연준이 판단을 할 때 역사적인 어떤 그런 관계나 역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연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과거에도 경제 회복 시기에 잠깐씩 인플레이션이 올랐다가 바로바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걸 이제 반대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 에스더 조지 총재도 동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불안하게 받아들이게 됐던 거고요. 연준 총재들이 지금까지 이제 세 사람이 나서가지고 연준의 기존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변경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쌓이게 되면 결국 6월달 FOMC 회의에서는 더 많은 총재들이 이에 동조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 내용도 계속해서 잘 팔로우해 봐야겠는데요. 업종별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업종의 하락폭이 좀 컸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에너지 업종이 이란 핵 합의 관련해가지고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는 밈 주식들이 좀 시장의 어떤 그 불안감을 가지고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임스탑이 $210 돌파하면서 16%나 상승을 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도 20%나 급등을 했습니다. 밈 주식
기업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는 투자자들이 좀 불안한 심리 때문에 인터넷상에 가공된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의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고 좀 매매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좀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에너지 업종이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지금 이란의 핵 거래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될지를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석유 시장은 이제 이란과의 핵 거래에서 이제 제재를 받은 국가들이 생산을 늘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좀 늘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유와 에너지 장비 산업이 마이너스 2%의 하락을 보였고요. 100% 오늘 이제 그 100% 대면 수업 이슈가 계속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풋나커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학기가 시작되면 애들한테 뭐 키가 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는 네 신발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호감을 먼저 표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풋나커가 오늘 CEO가 나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다 잘 될 거다, 앞으로 매출이 늘 거다 이런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이제 어필을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풋나커나 딕스스포츠 모두 마이너스 0.5% 전후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플라커도 그렇고 지금 유통주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리테일 판매는 강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레드북 리테일 소매 판매 지수가 13.6%로 전주에 12.6%보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등에 다시 성공을 했는데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주 월요일 31일이 메모리얼 데이 휴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메모리얼 데이가 쇼핑에 아주 큰 몫을 하는 그런 날인데 이번 주 금요일 28일부터 이제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세일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장에 오늘 나온 보고서들이 아마도 일반적으로 유통주들이 아마존닷컴과 같은 그런 온라인 시장에 역시나 밀릴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면서 유통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닷컴은 반대로 오늘 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나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제 노드스톰이 마이너스 2.8%로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메이시스 백화점이나 콜스, 나이키, 갭, 엘브랜드 같은 대부분의 유통주들이 보합권에서 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통주들 중에는 랄프 로렌이나 룰루레몬 같이 탄탄한 어떤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대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이 또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장의 큰 틀로 잡히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 외에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 있을까요? 네, 수요일 날은 사실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사실 큰 산들이 남아있는데 27일 날 옐런 장관이 하원에서 증언을 하고 28일 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이 공개가 되고 소비 소득 지표에다 물가 지수까지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두고 이제 조금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플레이션이나 증세에 대해서는 이슈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원유 재고가 120만 배를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싸고 좀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 유가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크기 때문에 어떤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모기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모기지 대출 금리가 지금 보면은 3월 달에 3.36%까지 급등을 해서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키웠죠. 그리고 모기지 대출이 3월과 4월 달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주택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좀 가중을 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주 동안에 모기지 대출과 금리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내일도 그 추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딕스스포츠라든가 그리고 윌리엄스 소노마,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의 주당 순이익이 1달러 48센트였는데 올해는 2달러 62센트까지 77%나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게 이렇게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내용까지 또 체크해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